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0일 화요일 신규 상장하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살짝 예고편을 밑밥을 깔자면은 사실 상장일 좋은 흐름은 개인적인 데이터에서는 기대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크래프톤 관련 영상을 올릴 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로 성공할 수 있는 국내 게임 기업이 있다면 크래프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7월 27일 날 크래프톤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댓글에 따상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크래프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약간은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홍보 영상의 피해자가 될지 아니면 수혜자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 개발 회사고 배틀그라운드로 현재 굉장히 큰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모 정보만 보시면 8월 10일 날 상장 일정을 남겨놓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상장 후 주식수는 4,889만 8,070주고요. 공모가는 49만 8천원입니다. 개인 경쟁률은 7.8대 1인데 실제 비례 경쟁률은 15.58대 1로 흥행에는 굉장히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시가총액이 24조 3,512억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 증거금 들어온 것도 5조 358억으로 그렇게 흥행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경쟁률도 243대 1로 다소 아쉬웠지만 조금 재밌는 결과는 경쟁률은 낮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했는 비율은 22.05%였고요. 확정은 44.9%입니다. 보통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낮다든지 아니면 낮을 때는 그냥 낮은 게 일반적인데 경쟁률은 낮은데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높고 확정되는 물량도 높다라는 게 조금 다른 종목들하고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1909만 3,426주입니다. 전체 물량의 39.05%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9조 5,08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데이터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금액으로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주가 흐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균등 배정은 129만 8,136주를 배정하는데 29만 6,539주가 참여를 했습니다. 건이죠. 주가 아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4주는 확정적으로 배정을 받았고 38%의 확률로 5주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4주에서 5주면 별거 아니네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4주면 200만 원이고요. 5주면 250만 원입니다. 만약에 시초가가 굉장히 낮게 잡힌다면은 바로 20만 원, 25만 원씩 손해 보고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례 배정 경쟁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1, 2천만 원 청약을 넣었으면은 굉장히 큰 물량을 실제로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의무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도 15일로 걸려있는 게 0.5%, 1개월이 16.9%, 예상외로 3개월 때 23.8%로 기간 전체 물량의 거의 뭐 4분의 1 살짝 안 되긴 하지만 4분의 1 정도가 의무보유 확약 물량으로 3개월이 묶였고요. 6개월까지 묶인 것도 3.7%가 되겠습니다. 현재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산다라는 가격이 48만 5천 원이고요.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외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게 된다면 23조 7,156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순이익이 5,562억 6,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21년도는 이 실적보다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44.78, 장외가로는 42.63이 되겠습니다.
동일 업종, 게임 업종의 평균 PR이 33.70인데 그것보다 조금 높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21년도 이것보다 더 괜찮은 성적을 낸다면은 이 평균 PR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비교 기업이었던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의 PR은 38.17, 36.72, 59.21, 62.90으로 일부는 크래프톤보다 낮지만 일부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제가 펄어비스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펄어비스도 뭔가 한번 이슈가 있어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출시 전과 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R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크래프톤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IPO가 진행되는 데이터 결과를 봤을 때는 분명 상장일날 주가 흐름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크래프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흥행을 한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나름대로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차후 다른 게임들, 우리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쪽쪽 뽑아먹는 가챠 같은 게 들어간 RPG 게임 같은 것들을 크래프톤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글로벌로 흥행을 시키면은 나중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7월 27일 유튜브 영상으로 크래프톤에서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전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었고, 저의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약간에는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을 보면은 우리 회사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니까 일부 댓글에서는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잖아요. 따상을 가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이런 댓글도 있긴 있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얼마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획까지 있었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미래를 한번 믿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출시한 배틀그라운드의 성적을 보면은 PC와 콘솔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5위라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1, 2, 3, 4위가 마인크래프트, GTA V, 테트리스, 그리고 위 스포츠 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겠죠. 슈퍼마리오 브로즈, 위피트, 포켓몬, RGB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고요. 테트리스, 닌텐도, 그리고 마리오 카트가 있습니다. 이 우리들이 다 알만한 게임들이 6위에서 10위에 있는데, 이 게임들보다 더 큰 판매량을 기록했던 게 배틀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PC하고 콘솔 기준이고, 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 있는데, 실제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 아니지만 큰 비중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일으키고 있고, 그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한 게임 중에 유일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게임 중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1위 했는 게임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그러한 성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인도, 중동, 북아메리카 쪽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를 하는데, 해당 지역 대다수 국가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그리고 전체 인구의 40%에서 50%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다운로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을 처음 시도했던 오리지널이 가질 수 있는 IP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또 흥행했는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임이 있죠. 롤이라는 게임이 제가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맵이 한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한 개를 더 출시한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언뜻 들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두 개가 됐는지 한 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롤을 제가 대표로 얘기는 했지만 게임들 같은 경우에 개발할 때는 열심히 개발을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업데이트 속도가 컨텐츠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도 사실 우리 국내 유저들이 컨텐츠 속도가 소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실제로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어서 뭐 지루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2017년도 에란겔이라는 맵을 출시한 이후에 7개의 맵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올해에 또 2개의 맵을 더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 모드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30여 개의 모드를 출시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 중에 재밌는 것들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로 옮기면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흥행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게임을 출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게임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어필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현재 크래프톤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아까 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마운틴 듀하고 콜라보 했는 화면만 유튜브 영상에서 찍어 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아무래도 파급력이 인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크래프톤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 최근에 돈독이 오른 모습이 많습니다. 지금 PUBG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세계관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 장르와 게임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시작이 이제 마동석을 주연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동석을 주연으로 한 세계관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마동석 캐릭터가 게임 내에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손흥민하고 콜라보를 해서 손흥민 캐릭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랙핑크하고 콜라보를 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펍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모습과 안 맞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합니다. 제가 과거부터 이제 다양한 게임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게임을 했던 유저로서 보통 게임 회사가 돈을 벌 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냐 하면은 뭔가 무리하게 막 출시를 합니다. 그럼 유저들이 야, 이 회사 돈독 올랐다 하면서 욕을 해요. 욕을 하지만 출시하는 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크래프톤이 PC 배틀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돈독이 올랐다고 욕을 막 합니다. 근데 게임 내에 들어가 보면은 블랙핑크 캐릭터, 마동석 캐릭터, 손흥민 캐릭터가 미친 듯이 뛰어댕깁니다. 그 말인즉 제가 생각하는 게임 회사가 돈을 버는 모습의 첫 단계인 욕을 먹는 단계에 가 있고 돈독 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현재 24조라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가 가능한 게임인데 실제로 다양한 게임들이 e스포츠로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크게 흥행을 했던 거는 없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1, 2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도는 했지만 흥행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카트라이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건 롤이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인데 e스포츠가 가능한 게임들 같은 경우는 게임 수명이 굉장히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뭐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카트라이더도 그래도 수명이 길죠. 그리고 롤도 엄청나게 길고 배틀그라운드도 굉장히 수명이 길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올림픽 같은 기존 스포츠 행사에서 e스포츠도 따로 올림픽 종목처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완전 흥행에 참패를 했죠. 하지만 코로나 속에서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는 온오프라인으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하루 평균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대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대회는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크래프톤이 과거에부터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크래프톤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새로운 걸 도전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과거에 MMO, RPG가 유명할 때 논타겟팅이라는 시스템으로 RPG 게임을 만들어서 테라를 출시를 했고, 나중에는 결국 그 퍼블리싱이 조금 안 좋게 되면서 망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초반에는 테라가 굉장히 큰 흥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사실상 크래프톤의 전신인 블루홀이 큰 돈을 벌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생존하면서 싸운다라고 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만들 때도 처음에는 이거는 망한다라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았지만 막상 출시를 하니까 굉장히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데 블루홀, 크래프톤이 앞장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고 해서 모바일 게임에서 구현하지 못한 그래픽, 광학 효과 이런 것들을 구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권 콘솔 게임을 타켓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싱글플레이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그 크래프톤은 2016년도 배틀그라운드가 거의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을 베이스로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PUBG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세계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0개국에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디바이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게임을 모바일화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도전을 통해서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가진 게임을 빠른 컨텐츠 업데이트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현재 기대하는 게 PUBG 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실사 그래픽, 광학 효과, 물리 엔진의 최적화, 그리고 고퀄리티의 오픈월드, 그리고 게임 내에서 좀 더 쉬운 소통을 하기 위한 화상 통신도 가능하게끔 그런 것들을 구현해서 이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현재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출들을 많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UBG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PUBG 유니버스입니다. 현재 그 배틀로얄이라는 게임 장르의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배틀그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스토리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뒤에 굉장히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런 IP를 통해서 스토리 만들고 그 PUBG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에서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을 해나가고 그 확장이 되는 유니버스 속에서 다시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새로운 IP를 창출해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가 있고 그 모바일 PUBG 뉴스테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코드명 카우보이 타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고 요 뒤에 거는 2023년도, 24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보시면은 웹툰을 지금 제작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숏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짧은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 이제 그 PUBG 유니버스에서 확장이 된 그 현재 코드명 카우보이라는 게임을 출시한 다음에 TV 시리즈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의 웹툰과 숏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확장된 이게 그냥 배틀그라운드 칼리스토 프로토콜, 카우보이 타이탄 이런 게임이 아니고 요 게임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을 해서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모바일 스테이트라고 해서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이정표 이런 광학 효과가 현재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콘솔 게임의 새로운 장을 만들 펍지의 현재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현재라고 하면은 250년 뒤에 이제 미래 배경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들이 나올 예정이고 이게 물론 홍보용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고퀄리티의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아쉬운 점은 현재 얘기로는 이게 콘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콘솔 게임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PC로 한번 출시해 주면은 개인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유저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명 카우보이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현재보다 약간 과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펍지 세계관, 펍지 유니버스에서 디스토피아 시대, 그 유토피아의 반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암흑 시대라고 하면 되는데 암흑 시대를 배경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된 오픈월드 속에서 전투, 제작 루팅을 통해서 자원을 획득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오픈월드에서 생존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타이탄에 대한 계획인지 정확하게 딱 명시를 안 해가지고 이게 타이탄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걸 계획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소설 중에 저는 이걸 요번에 처음 들었는데 한국 고대 설화가 가미된 판타지 소설 중에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소설이 현재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게임 그래픽으로 구현을 했는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그래픽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게임을 만들고 향후에 미디어 컨텐츠로 개발하는 쪽으로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위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뭐 북미, 유럽, 뭐 그쪽에서 시작된 소설을 기반으로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해서 이게 그 약간 컨트롤하고 하는 생존 게임 같은 것들로 나왔었는데 이게 게임으로 나왔다가 현재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현재 그 다시 재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은 이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소설을 시작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워낙 스토리도 좋고 괜찮다 보니까 나중에는 넷플릭스 같은 이런 미디어 컨텐츠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추가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버추어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딥러닝 향후에는 딥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 관련돼 가지고 그 나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보이저 X하고 공동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규제에서든지 대화가 가능한 AI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을 텍스트로 그리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을 구현할 생각이고 2D, 3D 캐릭터를 움직임을 생성하는 기술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최대한 실시간으로 우리 메타버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다 보면은 게임 회사기도 하지만 나중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괜히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현재 이런 기술을 개발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래프톤이 그리고 있는 비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괜찮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 뭐 다른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청약을 해서 주식을 받으신 분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상장일 날 좋은 흐름은 기대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카카오뱅크처럼
또 예상하고 많이 벗어나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고 확실히 개발 중인 점,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게임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공모주를 공유해주는 영상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기대가 되고, 참 부담되는 게 한 주 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49만 8천 원 정도의 공모가가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만 빠진다면은 그때부터 그냥 한 주 그냥 여윳돈이 있을 때 사모아 가는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뭐 2년 뒤 3년 뒤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추가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이 49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넘는데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안 걸릴 거라고 보는 게, 그 PUBG 뉴스테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크래프톤이 또 금방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조금씩 한번 사모아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상장하는 전날에는 상장일 주가 흐름을 많이 예상하는데, 크래프톤은 사실 뭐 분위기를 누가 봐도 다 알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는 뒤에 그 내용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최대한 공유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꽤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 되셔가지고 상장일날 대응이 아니라 향후에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서 평가할 때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